네, 안녕하세요. 이소로입니다. 어, 오늘은 글라스고 대학교 재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믹스를 공부하고 있는 오수민 학생인데 지금 한국에 이렇게 잠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좀 세미나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라스고 대학교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죠. 뭐 아담 스미스 비즈니스 스쿨로도 유명하고 아무튼 이코노믹스,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사이언스 왜 뭐 역사가 굉장히 500년 이상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유명한 정보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생들은 좀 많이 선택을 하는 학교기는 해요. 한국에서는 뭐 런던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는 안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좋은 학교인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학교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민 학생 그러면 좀 소개해 주시고 좀 시작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지금 2학년을 이코노믹스를 마치고 이제 다음 달에 3학년 되는 오수민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목차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기소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예전에 더럼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이제 지오그래피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두 군데 다 학교를 제가 다녀보니까 비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스코틀랜드 대학이랑 잉글랜드나 웨일즈에 있는 대학들이랑. 그래서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제 학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 전공, 그다음에 이제 여러 팁들 대학 진학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는 일단은 한국 일반고 인문계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게 이제 빈부격차 뭐 갈등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휴먼 지오그래피를 코스를 제공하는 영국 대학으로 유학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더럼을 그때 당시에 골랐는데 공부를 하다가 제가 중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이제 이론적인 것만 배우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졸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잘.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더럼은 이제 잉글랜드에 있는 대학교인데 전공을 바꾸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전공이 아니면은 지오그래피랑 비슷한 전공이 아니면은 갑자기 내가 CS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코노믹스를 하고 싶다 할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자체가 저는 싫어가지고 너무 시골이라, 예, 그래서 이제 중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병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글라스고에서 이코노믹스를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영국 지도고요. 이제 여기가 북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저는 이제 예전에 더럼이라는 잉글랜드 여기 북동부 도시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글라스고 지금 현재 스코틀랜드 제일 큰 도시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그 스코틀랜드가 웨일즈랑 잉글랜드 대학 학제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제 유학 결정을 할 때 이런 거는 사실 고려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최우선이라서 제가 고려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고르게 됐고요. 예, 저희 동네의 전경 사진입니다. 그 여기는 이제 도시 시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여기 클라이드 포트라는 이제 크레인이 있는 곳인데 예전에 이제 글라스고가 한 100년 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컸고 영국 이제 대영 제국 시절에 제일 런던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였어요. 무역으로 되게 번성했던 도시라 이제 이런 크레인들을 약간 유적처럼 해서 예, 남겨놓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게 대충 저희 동네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제가 비교를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기 잉글랜드랑 웨일즈에 있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학부가 3년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니까 그 3년 학제를 하기 전에 1년을 더 다녀요. 그래서 총 4년을 하는데 파운데이션을 안 하게 되고 이제 A레벨이나 다른 걸 한다면은 이제 3년만 다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는 4년 학제예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자기 전공과 다른 전공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해서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 4학년 때만 전공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 잉글랜드 학생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예, A레벨 많이 치고요. 그다음 스코틀랜드 학생들은 이제 A레벨 치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은 하이어스나 어드밴스드 하이어스를 해가지고
학교를 가요. 근데 이제 하이어스를 하게 되면은 4년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드밴스드 하이어스를 하면은 스코틀랜드 학생들은 2학년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국제 학생들은 제가 이제 봤던 학생들 중에 이제 IB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파운데이션 학생들도 많고, 이제 A 레벨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쭤보실 거 있나요? 그 원장님? 그래요. 지금 그 수민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뭐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그 뭐 토럼에서는 사실은 이 전공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너무 아카데믹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토럼에 지금 현재 스터디 그룹에서 운영하는 파운데이션이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바로 대학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비로필라는 더럼에서 전 세계 랭킹에서 2위, 3위 하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죠? 뭐 그죠? 이런 이유로 뭐 맞는 과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파운데이션을 사실 지금은 파운데이션이 없어졌지만 벨러비스라는 곳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벨러비스에서 사실은 이제 글라스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워낙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글라스고에서는 릴럭스 파운데이션을 받지 않았는데 그 높은 성적을 요구를 했는데 또 그 성적을 또 맞춰가지고 간 그런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잉글랜드 쪽으로 가도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4년제 맞춰가지고 그 4년제 그다음에 정말 높은 입학 조건 영어 조건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조건에 다 맞춰가지고 뭐 그렇게 간 이거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 그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왜 이런 걸 위해서 좀 최선을 다했던 그런 학생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 그래서 다음, 네. 일반적으로는 예, 그 스코틀랜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고 싶으면은 4년 학제지만은 이제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스코틀랜드 대학으로 가게 되면은 1학년을 파운데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바로 2학년을 가요. 그래서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가 사실 차이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저희 학교가 아마 지금 그 카플란인가 카플란이라는 게 카플란에서 있어가지고 운영을 해요. 예. 예 다른 카플란 대학에서 운영하는 이제 기관을 가면은 글라스고를 먼저 뭐 우선시 파트너 학교니까 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겪어보질 못해서 제가 그건 뭐 그래.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리하면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카플란의 제이미 씨도 알려졌지만 만약에 글라스고를 목표로 처음부터 뭐 글라스고를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 그 글라스고 대학에서 있는 카플란에서 제공하는 글라스고 인터내셔널 칼리지가 있거든요. 그 과정 파운데이션 1년 하면 2학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 해가지고 3년 잉글랜드에서 하는 것처럼 3년 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수민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을 한 건 아니고 잉글랜드 이제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글라스고로 가기 위해서 그죠? 좀 여러 가지 그죠? 원하는 목표 채우고 그다음에 학교에 얘기해서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해서 정말 그죠? 그 조건을 다 채우고 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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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예. 넘겨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밸런스피스 칼리지는 지금은 더 이상 운영을 하지는 않아요. 그때 이후로 좀 안타깝지만 좀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제 그 학制제 비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앞에 이야기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만약에 이 전공을 끝까지 했다면은 이런 걸 배우는 건데 그 내용을 다 보시면은 다 지오그래피예요. 지오그래피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거고 이쪽도 지오그래피고 이쪽도 지오그래피고 이제 옵셔널 모듈도 다 지오그래피예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를 가게 되면은 자기 전공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 폴리틱스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단일 전공을 폴리틱스만 할 때 이제 어떻게 1, 2학년 때 배우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1학년 때는 당연히 1학년 이제 과정인 폴리틱스, 이코노믹스, 지오그래피를 하는데 이제 이 학생은 2학년이 올라갈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레벨 2가 폴리틱스, 이코노믹스가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 지오그래피를 버렸죠. 왜냐하면 한 가지를 무조건 버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신 서예학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단일 전공을 했기 때문에 2학년 때 이 두 과정을 이제 안 하고 3학년 때 이 두 과정을 안 하고 폴리틱스만 이제 3, 4학년 때 자기 전공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 40크레딧, 40크레딧, 40크레딧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120이고 이거 4를 곱하면 이제 480이라 총 480크레딧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일 전공인 경우고 이제 예를 들어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코노믹스도 갑자기 복수를 하고 싶다. 예, 그 잉글랜드에서는 그 사실상 불가능하지만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예, 가능합니다. 1학년이나 2학년 도중에 이제 아무 때나. 그래서 복수 전공을 이제 예를 들어 하게 되면은 이제 폴리틱스 이코노믹스를 골랐고 또 지오그래피를 골랐고 1학년 때, 2학년 때는 이제 지오그래피 버리고 소시올로지 골랐고 이제 이렇게 세 개를 하다가 예, 나는 이제 복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예, 성적만 맞추면은 예, 폴리틱스 이코노믹스를 3, 4학년 때 공부하고 예, 복수 전공 졸업장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0크레딧이고요. 40, 40, 40 해서 이제 한 학기에 60크레딧이니까 두 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120, 그래서 480크레딧 이렇게 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총 4년 동안. 예, 그다음 저희 학교의 사진인데 여기 되게 사진 찍으러 많이 와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도 사진을 많이 찍고 결혼하고서도 이제 결혼식 웨딩 사진 많이 찍으러 여기 많이 와요. 학생들이 되게 이쁘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좀 뭐 예, 뭐 해리포터 성처럼 생겼죠. 넘겨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큰 도시인 글라스고에 위치하고요. 수도는 에든버러예요. 수도는 에든버러인데 이제 인구 수로 따졌을 때 제일 큰 도시는 글라스고고. 그다음에 예, 600년 된 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덤 스미스의 모교라 이제 그 이코노믹스 비즈니스 어카운팅 학생들은 애덤 스미스 비즈니스 스쿨에서 예, 수업을 듣습니다. 또 여쭤볼 거 있나요? 그래요. 지금 그 뭐지? 대학교 학위가 좀 보면 좀 다를 거예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뭐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학위 졸업이 이코노믹스다 보면 BA 이코노믹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스코틀랜드는 졸업을 하면 MA 이코노믹스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인트 앤드루스, 에든버러, 글라스고, 에버딘, 던디 이런 학교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MA라고 졸업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석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석사는 또 M사이 뭐 그죠? 뭐 Mli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학교는 그다음에 그 학문의 높이라든지 학문의 그 뭐랄까 퀄리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통을 가지고 마스터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그죠? 좀 고민을 그죠?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코틀랜드 학교 졸업하면 석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학문의 높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왜 이런 것 때문에 그 전통을 가지고 MA라고 쓰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의외로 스코틀랜드 학문이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그죠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12년 플러스 4년제거든요. 이걸 카피한 게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카피한 게 우리나라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육은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스코틀랜드 교육은 굉장히 높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스코틀랜드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뭐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굉장히 좀 사실 여기 외에도 훨씬 높은 왜 그죠? 지금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이언스라든지 뭐 의과대학교 뭐 이런 쪽은 거의 톱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주로 제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글라스고에서 딱 보여줬는데 한국 사람이 최초로 입학을 했던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일제시대인데 그다음에 등록했던 전공이 그 의대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사실 제가 블로그에 좀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그 사람이 최초의 한국 사람이었대요. 음, 네, 아무튼 참조 삼아서 얘기해 드릴까요? 예, 네, 넘겨볼까요? 네,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예, 1, 2학년 동안 다른 전공 수업들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어카운팅을 갑자기 하고 싶다 하면 어카운팅은 저희 학교가 어카운팅 학생만 4년 동안 그 저기 예, 수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카운팅 이런 건 안 되고 물론 이제 약대 이런 것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전공 간의 시간표 이런 겹치는 것만 없으면 예, 대부분 거의 다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복수 전공으로 또 좀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등수로 잘라가지고 너는 복수 전공이 되고 너는 복수 전공이 안 되고 커트는 없고 어떤 특정 성적만 예, 성립하면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코노믹스가 전공이지만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글라스고를 골랐고요. 이제 뭐 컴퓨터를 언어 이런 걸 좀 잘 아시는 분은 이제 뭐 하스켈 언어 이런 것도 이 학교에서 만들었고, 뭐 저희 학교가 만든 뭐 어셈블리 언어도 있고, 그런 거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이것도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약간 예외예요. 여기 가서도 약간 예외였는데, 저는 보시면은 이제 이코노믹스 1, 그다음에 지오그래피 1,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1을 골랐는데 2학년 때 제 전공 빼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전공 빼고 다 바뀌는데 저는 지오그래피를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전공 자체가 이론적인 거라. 근데 이제 저는 이코노믹스 1을 전공해서 이코노믹 앤 소셜 히스토리 2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믹스 1 들은 학생은 또 이걸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오그래피 1을 끌고 가느니 사실 이걸 끌고 가고 싶었지만 이제 이거는 시간표가 겹쳐서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이걸 고르게 됐는데 되게 괜찮아요. 이 학문도 되게 괜찮아요. 한국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학문이라 같은 히스토리인데 완전 다르거든요. 이코노믹 소셜 히스토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잡다한 거 뭐 컴퓨터 1학년 코스 그다음에 이거는 수학 수학 이코노믹스를 위한 수학 그다음에 이제 약간 비주류 경제학 약간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됐어요. 뭐 이거 제가 설명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시간표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유카스라고 그 이제 대학 지원하고 이제 대학 관련해서 뭐 학과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이 그 전공이 다른 전공이랑 조인트 오너스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면은 이게 시간표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좀 꼬였죠. 그 뭐지? 그 방금 전에 왜 예, 그 선택 과목을 그 컴퓨터 사이언스로 했었잖아요. 이코노믹스고 예, 약간 문과 쪽인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잖아요. 뭐 그쵸.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하셨어요?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했습니다. 예, 당연히 관심이 있었을 생각이죠. 혹시 예. 내가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전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수학이랑 이런 거는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이게 1, 2학년 때는 상관이 없는데 3, 4학년 때 되면은 이제 뭐 머신러닝 이런 것도 배우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수학 많이 필요하고요. 음,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1, 2학년은 없어도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쉽게 이제 코스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듣는데. 그 방금 한 번만 뒤로 가보실래요? 예. 잠깐만요. 아니 이건가요? 아니 바로 방금 전에 다음 이거요? 페이지. 예. 그 혹시 여기에서 예. 지금 조인트가 가능한지 이제 확인을 얘기를 했는데 그 예. 이코노믹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조인하고 뭐 이러기는 좀 힘든가요? 그게 한 저희 학교 3, 4년 전에 그렇게 코스가 제공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이유로인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비즈니스랑 CS는 되는데 뭐 지오그래피 CS도 되는데 이코노믹스랑 CS는 안 되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왜냐면 지금 점점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컴퓨터 그렇죠. 사이언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글라스고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로 대표적인 학교다 보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코노미스가 뭐 워크를 해야 되는데 이 워크로드가 굉장히 좀 많은 과목이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로 두 개 가지고 졸업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그 두 개 가능한 이제 이코노믹스랑 CS 가능한 학교가 세인트 앤드루스 그 학교는 있어요. 음, 음, 뉴카스에 보면 조인트 오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가능하고 다른 학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압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그죠? 세렌주스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 랭킹 넘버 1, 2, 3 막 이 정도 차지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진짜로부터 여기까지 막 가는 학생이 있고요. 그래요. 예, 혹시 세렌주스 공부하신 분 다음 페이지 좀 보셔도 되고요. 근데 입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세렌주스는 뭐 아무튼 입학하는 사람이 좀 제한되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학문이 이게 정확히 뭘 배우는지 이게 되게 좀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인간은 약간 이제 무한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제 자원은 사실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할지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는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은 그냥 한 기업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마크로 이코노믹스는 경제 전반으로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걸 배우는 학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제가 공부하는 걸 보여드리면 제일 좋긴 좋은데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보는 거는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들은 대부분 텍스트북이고요. 그 기반에서 이제 강의를 만들고요. 그래서 강의를 놓쳐도 텍스트북만 잘 봐도 사실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업 못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학생들이 안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이코노믹스를 이제 폴 브루그만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쓴 이제 미시 거시가 섞여 있는 이코노믹스 텍스트북을 쓰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미시를 1학기 때 배우고 그다음에 거시를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사실 전공을 제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야기를 해봤자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이제 MCQ가 뭐냐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오지선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1, 2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거의 다 대부분 오지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에만 이제 뭐 간단하게 에세이 같은 거 쓰는 거 하고 이제 2학년 때는 그룹으로 그 오지선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는 거 80% 차지하고 이것도 뭐 25% 에세이, 25% 오지선다 뭐 쓰는 거 25% 25%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정 성적이 제가 알기로 저희 학교는 C3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C3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바로 3, 4학년을 가지 못하고 3학년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B3인가 이렇게 특정 성적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오디너리 디그리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오디너리 디그리가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약간 낮은 학생들한테 주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수료? 약간 수료 이런 식으로 주는 거라 그래서 졸업장 이제 오리더니 디그리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졸업은 아니고 약간 수료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성적 받는 게 중요하다 2학년 때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의외로 3학년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수료해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3학년만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얘기하세요. 질문 중에 4학년까지 마치고 졸업하는 것이 어려운 편인가요? 라고 물어봤나요? 일단은 제가 2학년까지 지금 해서 지금 3, 4학년 제가 어떤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냥 수업 잘 듣고 저기 공부만 잘 따라가도 뭐 졸업 아니 점수 받는 거는 사실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기 한 2학년 때 그 이제 점수를 가지고 거르는 게 한 하위 25%? 이게 절대평가긴 해도 특정 어떤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하위 25%는 좀 이때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75%는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가고 하위 25%는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그 기회를 이제 잘 쓰면은 다시 이제 3학년 하고 4학년 또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료로 끝나는 거고. 근데 뭐 그냥 공부에 그냥 수업 잘 듣고 하면 뭐 크게 그래, 어렵진 좀 않아요. 예. 상대적인, 그죠, 상대적인 의견일 거라서 것 같긴 한데, 그 수민 예. 학생이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항상, 그죠, 영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성격이 굉장히 좀 모르면 끝까지 뭐 물어보고 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수민 학생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준비가 많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라스고라는 학교가 굉장히 좀 높은 랭킹 학교거든요. 뭐 세계 랭킹은 한 62 정도를 항상 유지하는 학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스코틀랜드 학문의 수준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걸 되게 좀 스트러글링하거나 중간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갈 때 그 점수에 딱 맞춰서 간다. 네, 이런 생각보다 그 이상을 그죠? 좀 준비를 하고요. 영어 점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코노미스라든지 선택한다면 진짜 내가 왜 이코노미스를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그 점수에 딱 맞춰서 간다. 왜 이런 생각보다 그 이상을 좀 준비를 하고요. 영어 점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코노미스라든지 선택한다면 진짜 내가 왜 이코노미스를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독서를 한다든지 그 분야에 왜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좀 궁금한 거 물어본다든지 이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 지금 세미나를 하고 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들으면서 얼마나 노력했겠구나라고 가늠을 해보시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죠 준비하기를 좀 해요. 단순히 뭐 시간이 지나면 졸업하는 게 연구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작년 2년 동안 사실 공부한 게 뭐 이제 작년은 물론 학교에서 들었지만 재작년은 저기 온라인으로 다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때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학년 때는 2020년 때는 시험 시간을 2배를 줬어요. 2배를 줘가지고 그리고 그때 2학년인 학생들은 약 면제를 제가 해준 걸로 알아요. 3, 4학년 올라가는 거. 시험 치는 거를 면제해 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되게 쉽게 올라갔고, 저는 이제 작년에 이 시험 칠 때,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시험을 칠 때, 예, 이제 엑스트라 30분 더 주고, 이제 답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현장에서 시험을 치게 되면은 또 모르지만은, 아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온라인으로 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예,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코노믹스 물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지만은 저기 CS나 다른 전공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예, 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전공하는 학생들이랑 저는 똑같이 됐거든요. 1, 2학년 때는. CS뿐만 아니라 지오그래피, 그다음에 이코노믹, 소셜 히스토리, 애쉬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에 예를 들어 CS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파이썬 배우고, 그다음에 SQL 배우고, 그다음에 시그마 16이라고 저희 학교에서 만든 어셈블리 언어 배우고, 뭐 HCI는 휴먼 앤 컴퓨터 인터랙션 렉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랩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지오그래피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아티클 이런 거 읽고 논문 읽고 뭐 자기 공부하고 세미나 준비하고 렉처 듣고 하는 거고 이 애쉬 전공 학생들도 지오그래피 학생들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저기 모듈인데 이코노믹스 원이 되게 이제 거의 대부분 경제학은 메인스트림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이 아닌 비주류도 이제 배워볼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쪽도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약간 뭐 마르크스나 뭐 다른 그 비주류 경제학 관심 있으면은 이거 고르는 거 되게 추천합니다. 되게 배우기 힘든 학문. 그다음에 이제 튜토리얼 세미나 랩이 이제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튜토리얼 세미나 랩은 다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 과제를 미리 줘서 거기서 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과제를 받아서 같이 풀어본다든가 약간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튜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진행하는가 따라서 교수는 대부분 렉처만 하고 이제 튜터들이 튜토리얼이나 세미나나 이제 랩 이런 걸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 나가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CS를 어떤 한 모듈을 듣는데 석사생인데 이제 학부생보다 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바꿨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잘 가르치세요. 예.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 튜토리얼하고 세미나 뭐 랩이 약간 예. 이코노믹스에서 이 과정이 약간 조금 그죠?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튜토리얼이 어떤 건지. 튜토리얼은 저기 이제 뭐, 그냥 과제 같은 거를 미리 주고 약간 문제 풀이하는 거고요. 세미나는 약간 토론 같은 거 하는 건데 저희는 세미나를 한 적이 없어요. 이코노믹스에서. 오히려 다른 전공에서 했지. 지오그래피나 애쉬에서 토론 같은 걸 했지. 이코노믹스는 거의 토론 안 하거든요. 음, 그다음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 CS는 뭐 같이 뭐 코드를 짠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코노믹스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음, 음. 보통 튜토리얼이라면 하면 개인적인 주제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에세이를 써가지고 이제 1대1로 미팅한다든지 왜 이런 식인데 먼저 과제 같은 걸 주고 문제를 풀고 그걸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교수님은 일단 없으세요. 교수님이랑 그 음, 면담을 하려면은 그거는 따로 잡아야 되고, 저희 학교에서 튜토리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고 약간 그냥 풀이하는 식 약간 예 그런 음. 거요. 아, 예, 그래요? 아, 좀 좀 개념이 좀 예, 달라요. 다르네요. 네, 옥스퍼드, 예, 캠브리지나 다른 데에 비해서. 예. 예, 그러면 뭐 교수님하고 일대일로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은 어떤 시간이 좀 있어요? 수업 끝나고도 예, 그냥 가서 예, 제가 물어볼 때도 있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니면은 예, 따로 시간을 잡았어요. 작년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물어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난 올해는 이제 저기 가서 예,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미리 지정을 해놔요. 그 시간을. 그래서 궁금한 것 그때 뭐 물어보고 음, 음. 뭐 그럼, 그런 거 뭐. 그다음에 이코노믹스에서 튜토리얼은 왜 문제를 내주고 왜 했다는 건데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죠? 뭐 문제를 내고 그걸 좀 풀어서 오면 그걸 이제 뭐 약간 풀이에 맞춰보는 시간? 예, 예, 약간 그런 시간. 맞춰보고 이게 어떤 건지 물어보고 그게 이제 약간 예. 선배나 아니면 그죠? 튜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예, 박사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해요. 저희 학교에서 박사 한 사람들이 튜터가 대부분이고, 석사 학생들은 이제 뭐 저기 랩, 뭐 데몬스트레이터나 약간 이런 거라고, 예, 세미나 튜토리얼은 박사 맡은 사람들이 하고, 랩 이런 거는 이제 석사나 학사하는 학생들이 하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은 문제풀이, 세미나는 토론, 랩은 약간 기술적인 거, 약간 이렇게. 음, 근데 음. 거의 비슷해요. 예. 그냥 그것만 차이지. 그리고 뭐 토론 관련돼 가지고 사실 부담을 뭐 랭귀지가 우리는 뭐 잉글리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이 부분은 뭐 동양 사람들이 참석하는 하고 하는데 뭐 활발히 참석하는지 아니면 뭐 조언을 주다든지 예, 이런 게 있나요?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게 되게 좀 뭐라 해, 딱딱하다 보니까 사실 쓰는 언어도 되게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토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애쉬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지오그래피 이런 거는 되게 막 이론적인 거 이래가지고 그때 조금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토론을 할 때. 음, 그 학문마다 달라요. 컴퓨터 이런 거는 토론하는데 크게 안 어렵고 특정 음, 정해진 이제 언어를 약속을 해서 그 언어를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되게 뭐 철학적인 거 아니면 뭐 이론적인 거. 어떤가요? 뭐 어제 그 수민 학생은 전혀 문제 없었고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활발하게 뭐 토론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애쉬랑 그 저기 지오그래피는 안 골라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안 골라요. 대부분 이제 많이 하는 게 비즈니스랑 많이 하는데 전 비즈니스는 안 배워서 모르고 이코노믹스 되게 많고요. 그럼 CS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그때 저 막 세미나 할 때 저 혼자 외국인이었나? 저랑 두 명인가? 별로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뭐 영국 학생, 유럽 학생 이런 학생들이라. 영어에 좀 자신 있고 뭐 이런 학생들 위주로 좀 그렇게 하겠네요. 예, 예, 넘겨볼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마지막 팁인데, 예, 그 저기 이제 어느 학문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는 이상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은 저는 강추하고요. 왜냐면 저도 잉글랜드에 있어봤고, 예, 그 뭐 바꾸는 게 어려운 걸 아니까 예,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이나 전과 고려한다면은 이제 유카스에서 가능한지 확인하고, 왜냐면 시간표가 이게 조인트가 아니면은 시간표가 겹치는 확률이 아주 높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일단 아시고. 그다음에 대학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와 성적은 본인이 직접 인지해야 돼요. 학교 믿었다가 저는 약간 피를 본 약간 케이스라 저는 이제 원래는 학교 쓸 때 이제 유카스에서 펌을 에든버러 쓰고 이제 인슈어런스를 글라스고로 썼는데 이제 펌을 썼을 때 예, 문제가 생긴 게 성적은 사실 파운데이션 받은 걸로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이제 퓨어 매스 모듈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들어도 그냥 거기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했는데 에든버러에서는 그거 왜 안 해왔냐 하면서 예, 저기 리젝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학교만 믿었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사설 파운데이션이 사실 예, 파트너 이런 학교 위주로 이제 보내다 보니까 파트너 아닌 학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파운데이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고 그 학교를 가려고 그 학교 파운데이션을 간 거니까 그렇게 예, 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코노믹스 전공은 책 사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성적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가고 공부만 해도.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래요. 뭐 이코노믹스에서 혹시라도 뭐지 좀 아주 뭐 추천을 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뭐 하기 전에 미리 뭔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도 괜찮고 뭔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그냥 뭐 관심 가는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쓴 책들이 있으면은 읽어보는 게 좋고요. 그냥 뭐 어차피 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라 다들 뭐 처음부터 배우는 거라 이게 뭐 굳이 뭐 미리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재미가 있으면은 읽어보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읽는 거고 예 그런 거니까요. 그래요. 사실 이코노믹스가 굉장히 좀 쉽지 않는 전공이긴 하는데 어떤 점이 이코노믹스 좀 재미있으세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약간 지오그래피를 할 때 약간 느낀 거지만은 그 제가 그걸 배우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약간 뭐지? 제가 아까 빈부격차나 갈등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사실 뭐 저기 학자로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잖아요. 뭐 정책을 통해서 미친다든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코노미스트는 대신에 졸업하게 되면 뭐 예, 정책 뭐 입안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분야 들어가서 뭐 다른 활동을 하기가 되게 수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음, 음, 음.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제가 하나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금융에서 약간 이 거래 비용 낮추는 데 되게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석사 때 핀테크를 공부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금 제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방학 동안 코드 부트캠프 같은 거를 스코틀랜드에 있는 데서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있고 이제 이거를 듣게 되면은 스코틀랜드에 인정되는 그 졸업장 같은 걸 줘요, 수료증. 근데 이제 그거가 제가 이제 이코노믹스라 전공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CS 이런 듣는 학생들은 자기 대학에서 학점을 합칠 수가 있어요. 합칠 수가 있어가지고 학점이 인정돼서 나중에 대학교에서 수업을 좀 덜 들어도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해당은 안 될 건데 저는 관심이 있어서 듣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예 여기까지가 다고요. 그다음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실 이제 대학교 과정만 좀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재미있는 뭐 그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뭐 파운데이션부터 하고 왜 이것보다는 사실 이제 했던 파운데이션이 벨러비스가 없어지는 바람에 굳이 맞아요. 벨러비스를 계속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세미나 목적은 사실 글라스고가 굉장히 좀 좋은 학교거든요. 그리고 뭐 그죠?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다. 그리고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가르친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잉글랜드에 있는 학교도 관심이 있고 뭐 괜찮지만 스코틀랜드 학교 정말 괜찮은 학교 많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여기 파운데이션 통해서 좀 내신이 5등급, 6등급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학생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줬던 그런 자, 파운데이션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 혹시 뭐 그죠?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수민 학생 워낙 그 영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글라스고는 굉장히 좀 높은 레벨의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그죠? 그래요. 뭐 수면에서 뭐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뭐 한국 한국 학생들은 뭐 학생이 예, 있나? 예. 한국 학생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한데 길에서 제가 지나가다 뭐 한국말을 쓴 게 한 두 번? 딱 두 번 봤어요. 저 2년 동안 있으면서 두 번 그래 봤고 한인 교회 거기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예, 한번 가봤는데 예, 예. 예 있는데 뭐 그냥 교회라 그냥 저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뭐 음, 서로 사귈 수 있고 뭐예 무슨 뭐 케이팝 동아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거긴 한국 클라스 학생은 예, 없고요. 예. 잘 없어요. 예 그죠. 50명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글라스고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고 유니버시티도 있지만 스트라스클라이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스클라이드는 제 학생 약대에 가는 친구들 몇 명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 있지만 이제 조선 관련된 배를 만들 거 왜 이런 걸로 좀 유명해서 석사로 아니면 박사로 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티칭하신 분 한국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글라스고에 있는 한국 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글라스고 스쿨 오브 아트라고도 있거든요. 미술 학교인데 물론 여기도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미술 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고요. 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그다음에 한인 그죠? 그 레스토랑이 또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 뭐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사실 팬데믹 전에는 더 당연히 잉글랜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팬데믹 전에는 좀 더 많이 있었고 팬데믹 때문에 사실 많이 좀 줄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좀 뭐 글라스고는 워낙 좀 알려져 있는 학교니까 많은 학생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혹시 뭐 이렇게 글라스고의 좋은 점, 글라스고 도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게 있으세요? 뭐 지내기는 뭐 어떠셨어요? 뭐 일단은 글라스고가 비가 제일 많이 오고 영국에서 날씨는 안 좋습니다. 날씨는 안 좋고 저는 시원한 날씨 좋아하기 때문에 글라스고 네. 좋고 뭐 도시 뭐 사실 뭐 되게 뭐 비슷해요. 맨체스터랑 이런 도시랑 되게 뻔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 멋지진 않고 뭐 그냥 도시. 한인 식당도 근처에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기 뭐 이게 녹화돼서 뭐 얘기하긴 좀 그런데 별로 말 없어요. 별 근데 맛이 저도 없습니다. 네. 갔거든요. 여기 신라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있는데 갔는데 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 학생들 많고 한국 학생들이야 뭐 예를 들면 떡볶이라든지 볶음밥이라든지 한국에서 먹던 게 뭐 그저 생각하고 있면서 그 기억 밀려고 하니까 좀 맛이 없고 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한국 음식 먹기에는 그래도 뭐 하지만 이제 고급 레스토랑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국 그 느낌을 나는 정도의 음식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인 마트 뭐 이런 것들은 한인 마트라기보다도 아시안 마켓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 음식 때문에 고생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질문 파운데이션 후 현지에서 기숙사나 숙소를 찾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저는 파운데이션이 1월에 시작돼가지고 8월에 끝났거든요. 근데 학교는 이제 9월에 시작하는 거라 사실 한 달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방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20년도 9월이었어가지고 20년도 9월에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특히 중국 학생들이 코로나 이제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기숙사가 찾기 되게 그때는 어렵진 않았어요.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도. 그래서 기숙사에 바로 그냥 학교 옆에 있는데 하나 구해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살다가 좀 별로여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이제 안 산 만큼 돌려주겠다 하더라고요, 돈을. 그래가지고 그걸 약간 돌려받고 싶어서 이제 그냥 1년 더 계약을 하고 이제 1년 계약하고 이제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이제 영국 가서 이사하러 갔었어요. 한번 이사 그때 한번 하고 그때는 이제 플랫 구해가지고 그때 구하고 집 보고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막 복잡하고 귀찮아요. 귀찮은데 좋은 집 구하면은 좋은 이웃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스코틀랜드 아니면 글라스고 스코틀랜드에서 뭐 여행할 때라든지 추천해주고 싶은 곳 있으세요? 뭐 스포츠 경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공연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행지도 괜찮고. 이제 일단 제가 스포츠 경기를 안 봐서 저는 뭐 축구 뭐 이런 거 EPL 보러 가지 뭐 스코틀랜드 뭐 축구가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보고 일단 축구는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여행 갈 만한 데는 그때 제가 이제 락다운 있을 때라 뭐 많이 다니질 못해서 뭐 에든버러도 한번 뭐 하루 정도 가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기 그 하이랜드 가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글라스고가 서쪽에 있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그 해안가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쪽 가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라스고는 볼 거는 뭐 크게 그래요. 글라스고 사실은 맞아요. 스코틀랜드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축구팀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그렇죠. 셀틱이라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인저스라는 팀이 둘 다 글라스고에 있고요. 그래서 두 팀이 항상 1, 2위를 다투는 또 명문 포컬팀이고요. 그러면 공연도 그렇고요. 아까 그 글라스고 아트도 얘기했지만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유명한 곳이 글라스고고요. 그다음에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많이 못 가시고 뭐 그러시긴 한데 아무튼 글라스고는 굉장히 좀 라이브한 곳이긴 하다.
그다음에 영국은 또 공연 이런 거 예를 많이 해요. 공연. 맞아요. 네? 라이브 공연 이런 거 되게 많이 공연 해요. 그렇죠. 여기 스타디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런 거. 예, 예. 그다음에 글라스고 대학교 출신 밴드가 또 그 영국의 톱 차트에서 들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또 이슈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라이브 공연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곳이기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뭐 에딘버러가 한 30분 기차로 뭐 이 정도 되니까 언제든지 에딘버러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 중에서는 뭐 어디 그죠?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학생들 중에서는 뭐 그다음에 여행보다도 학교 내에서 뭔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 많이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 1년 한 2년 거의 가까이 그러니까 올해 빼고 거의 락다운 이런 거 있고 온라인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뭐 줌으로 하긴 했는데 사실 사람 직접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음, 많이 못 누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들었던 게 뭐 주식 동아리 이런 거 들었었고 예. 핀테크 동아리 들었었고 그다음 뭐 일본인 동아리 이런데 음,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음. 글라스고 좋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인터내셔널 학생들 비율이 좀 많이 있나요? 네, 물론 내 전공에 좀 한해서긴 하겠지만 음, 이코노믹스를 한 6.5 대 3.5? 6.5가 이제 자국 학생,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음, 웨일즈, 그다음에 이제 3.5는 뭐 아마 EU 이유 학생, 그다음 뭐 아시아 학생, 뭐 미국 학생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예, 예. 6대 4? 6대 4 정도? 예. 음,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도움 뭐,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뭐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됐고 사실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죠? 그래도 뭐 글라스고에 대해서 그죠? 학생들이 좀 많이 알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제 선생님도 글라스고를 굉장히 글라스고라든지 스코틀랜드 학교에 굉장히 좀 그죠? 많은 학생들을 좀 그죠? 보내본 경험이 있고 실제로 활발하게 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도 제가 세미나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학생들한테 뭐 전달해주고 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세요? 어, 저기 뭐지? 그냥 뭐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전공 정말 이게 선택의 자기가 심사. 배우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잉글랜드 갔는데 바뀌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전공만 공부해야지 했다가 이제 잉글랜드를 가서 공부를 하다 되다가 마음 바뀌면은 바꾸기 되게 힘들다. 약간 이런 거 얘기하고 싶고요. 스코틀랜드는 그런 부분에 자유로우니까. 물론 1년 더 하긴 하지만 학비는 잉글랜드만큼 비싸진 않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4년이나 3년이나 학비를 매기면.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도 되게 좋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동양 사람에 대한 뭐 분위기라든지 대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음, 뭐 차별이나 뭐 크게 이런 거? 대놓고 모르겠어요. 저거는 이제 한 키가 한 180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대놓고 뭐 그거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팬데믹 그래요. 때도 그런 건 없었고 없었던 음, 사람도 없었고. 굉장히 스코틀랜드도 웰커밍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다라고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죠? 좀 많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돼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